안녕하세요, 에리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는 일단 헬스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오늘은 운동을 못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부터 먼저 좀 하고 필요한 거 했고 크리스마스 이브 독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사이드 위토리님의 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회가 오면 욕심을 내라. 기회가 오면 욕심을 내라. 기회가 오면 욕심을 내라.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이 텄다고 생각한 그는 동반자에게 지금까지 지고 온 것들을 버리고 황금을 이고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반자는 여전히 여태껏 지고 내려온 수고가 아까워서 솜을 그냥 가져가겠다고 미련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황금은 가짜일지도 모르니 공연히 쓸데없는 욕심을 냈다가 나중에 일장 춘몽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나에게 기회가 왔는데 이것이 사기나 속임수일 수도 있다라는 알 수 없는 고인이 쓸데없는 두려움이죠. 미련이죠. 사이트 위토리님께서 말하는 미련. 목이 왜 이렇게 잠기는 것 같죠? 일어난 지 좀 됐는데. 네, 그래서 일단 책을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그 황금은 가짜일지도 모르니 공연히 쓸데없는 욕심을 냈다가 나중에 일장춘몽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리는 거, 이런 성공한 이런 것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기회는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도 잘 붙잡지 못하면 평생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대적 변화에 적응해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합시다. 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라. 네.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만이 더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다. 이거 잠깐만요. 우주 사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광활한 우주. 사이트 위토리님 책에 있는 이 사진 하나하나가 작품을 감상하는 느낌? 갤러리에 온 것 같은 느낌? 많은 것을 생각해주게 하는 느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우주 사진 너무 예쁜데 복사를 하고 싶은데 복사는 안 되겠죠? 네, 책에 있는 거라서 복사가 안 됩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만이 더 많은 기쁨을 즐길 수 있다. 이걸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남이라는 게 그게 꼭 다수가 돼야 하는지 아니면 그 소수의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사랑의 의미거든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라는 여자를 만나서 웃게 해주고, 그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계속 어떤 경우에도 옆을 지켜주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독서 노트를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 조금 격양되어 있는 느낌?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삶이란 소중한 것들은 늘리는 일입니다. 성공은 행복입니다. 자신이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치장하더라도 자신이 살아있어야 세상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인생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여행.
생각해보면 내가 매 순간 오늘 하루를 항상 그 일정한 루틴이 있잖아요. 그 일정한 루틴을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들로 루틴을 짜놓는 거. 그리고 매 순간 그 루틴을 할 때 매 순간 즐길 수 있는 거. 즐긴다라고 하는 거는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몰입할 때 엄청난 기쁨이 있거든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서노트로 작성을 해봐야겠어요. 인생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목이 조금 안 풀려서 그런지 약간 지금 제 말투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신경 쓰지 않고 한번 독서를 잘 해볼게요. 약간 신경 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번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해야지 나의 최선의 그 목소리와 목소리 톤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내 목소리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완전히 집중을 해서 내 감정을 실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중한 것들에 둘러싸이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그쵸. 풍요로운 인생. 하나 더, 또 하나 더 늘려갈수록 그만큼 행복해집니다. 자신이 손에 놓은 그 보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그 위에 하나씩 더해가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소중한 것들이 둘러싸이는 삶이야말로 진정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나는 소중한 것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가? 이 집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왜냐면 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안정적이고 독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이 책도 너무 소중하고 나 자신이 정말 제일 소중하죠. 그리고 항상 내가 독서하면 머리맡에서 코 고고 지금 자고 있는 강아지도 소중하고, 지금 책을 읽으면서 흘러나오는 이 음악도 소중하고, 오늘 헬스장에 문을 닫아서 운동을 하러 갈 수 없지만 집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필라테스를 하고 싶긴 한데 정말 오래간만에 오는 이렇게 완전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매일 운동하러 가니까 근육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필라테스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또 산으로 가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내 운동 방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것 같아요. 제 시간도 소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이 자유도 너무 소중하고, 어제 잘 먹고 꿀잠 자고 어제 한 11시간 잔 것 같은데 너무 깊이 잘 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새로 태어난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잠도 너무 소중하고 소중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한 인생보다 하나라도 발견한 인생이 행복합니다. 하나 더 내려갈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왜 이렇게 목에 힘이 없을까요?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책에 집중하면 돼요. 자, 자신이 손에 넣은 보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그 위에 하나씩 더해가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소중한 것들로 둘러싸이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자 내 마음의 선장이다. 내 마음의 선장이다. 갈고 닦으면 누구나 다이아몬드.
자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매력적인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매력이란 무엇이냐? 나의 내부의 아름다움이 외부로 표출되어 외부의 아름다움과 만나서 빛을 발휘하는 것.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개선하면 됩니다. 개선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바라고 노력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신에게 당신은 아주 매력적이군 이런 말을 들으며 죽고 싶습니다. 이런 아주 작은 부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제 운동을 쉬어서 제가 이틀 동안 목이 아팠잖아요. 왜 이렇게 목이 아프죠? 그랬는데 목이 나았어요. 진짜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라서 운동을 쉬게 되지만 크리스마스 동안 운동 쉬게 돼서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 근육도 물론 분할 운동을 하지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 목이 다 나왔어요. 온전한 휴식은 궁극적 자기관리다. 다시 한 번 더 그 가르침을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가 왜 이런 생각들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느냐, 왜냐면 책을 읽는 동안 저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려요. 몇 깨우침도 있고 아무래도 내가 활성화되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떠오르고 거기에다가 항상 집중해서 몰입의 순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도 뭐 내 과학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이러한 작은 부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사람은 매우 매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갈고 닦으세요. 하지만 육체를 썩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전생에서 갈고 닦은 지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순리대로 하면 된다. 절대로 우연히 날아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주와 모순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데에도 확실한 이론이 필요합니다. 불가사의한 현상에도 기적으로 여겨지는 일에도 분명한 순리가 존재합니다. 행복도 웃음을 짓거나 천국의 말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행복해 보이는 옷차림도 작은 차이의 연장선입니다. 실제로는 작은 차이의 노력에서 큰 차이의 보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 좋습니다 라던가 천국의 말을 하면 좋은 말이 생긴다, 말그릇을 예쁘게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거요 등의 갖가지 말을 해주었음에도 몇몇 사람은 이 작은 차이를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리님은 잘 실천했죠. 말그릇을 계속 고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오늘은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읽고 오늘은 책을 그래도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2부이기 때문에 많이 읽도록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싶은 게 많아서 책이 조금 약간 비약적이다? 이렇게 밝은 책이 아니라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을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좀 읽는 게 좋을까?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신경끄기 기술. 볼까요? 여러가지 바람 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예시들이 되게 비관적인 예시여서 좀 책을 읽기도 많이 이렇게 스킵해야 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어디 부분을 읽었는데 이렇게 책을 읽지 못하죠?
있는지 다시 목차를 보고요. 오늘 읽고 싶은 부분 좀 밝은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쓰지마, 노력하지마, 신경쓰지마. 인생의 터닝포인트, 신경 끄기 기술. 오케이, 한번 읽어볼게요. 애쓰지마, 노력하지마, 신경쓰지마.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말했습니다. 난 그가 당시에 취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결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의미, 행복이 무엇이냐? 지금이 행복이죠.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나서 내가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읽고 있고 안정적인 저런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 경제적, 시간적 여유, 이게 행복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결국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의미는 그거죠.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즐기는 것, 즐기는 마음. 한마디로 쓰면 애쓰지마. 애쓰지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애를 쓴다는 건 이런 루틴 같은 것도 제 루틴 자체가 즐길 수 있는 일로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요. 그 순간에 힘이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즐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힘이 안 드는데, 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하루를 보낼 거야 라는 걸 위해서 이걸 애를 쓴다면 과연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항상 그러거든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실력자 고수로 가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여유가 있고 힘을 다 뺀다라는 거예요. 지금 피아노 연습을 매일 하고 있지만 피아노 연습에서도 항상 손가락에 힘을 빼야 된다, 어깨에 힘을 빼야 된다. 골프 연습도 매일 하고 매일은 아니죠. 상체 운동하는 날 하고 있는데 스윙 연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힘을 빼야 된다. 힘을 빼고 던지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책을 읽을 때도 힘을 들이면 안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내가 이 책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내 감정이 그대로 실려질 때 편안하게 자연스러운 목소리, 톤이 나오고, 통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통역을 할 때 내가 이걸 잘해야지 라고 신경을 쓰면서 애를 쓰는 순간 모든 게 다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역을 술술 해 나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편안하게 어느 정도에 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엄청난 연습, 반복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도 제가 사실은 지금 내가 내고 있는 목소리가 최적의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최적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책을 입으로 읽으면서 어느 순간 내가 최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의 혀의 위치와 내 입안에 있는 그 구강 구조의 위치를 그냥 기본값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당신이 투덜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니, 투덜 안 됐는데요.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마크, 당신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아. 하지만 난 차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 굶어가며 해변용 몸을 만들고 있어. 굶어가면서 해변용 몸을 만들 수 없을 텐데. 값비싼 복구는 기구도 샀어. 게다가 호숙한 집에 살기를 꿈꿔왔어. 이런 것들에 신경을 끌으면 맙소사. 그러면 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어. 나 그러기 싫은데 어쩌지?
비싼 복근 키고. 오케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자가 이렇게 투덜댈 거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신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신경을 덜 쓸 때 오히려 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신경을 덜 쓸 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여유있게. 성공이 무심한 사람이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신경을 꺼었을 때 모든 일이 술술 풀렸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요? 맞아요. 맞아요. 애쓰지 말자. 아둥바둥 하지 말자. 저는 완전히 공감하는 것 같아요. 사실 골프를 치러 가서도 스윙하기 전에 긴장하지 않으면 스윙이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멀리 보내야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스윙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연스럽게 하는 거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이 저자분의 지금 독서노트 작성할까? 이미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하면 애쓰지마. 네, 알겠습니다. 애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힘을 빼고 여유 있게 그런 골프 스윙을 하면 되지 않느냐. 힘이 안 빠져요. 내가 어느 경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나의 그 연습량이 어느 정도 채워지기 전까지는 힘이 안 빠진다니까. 힘 빼고 이 내 몸이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을 내가 원하는 그 통제 영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던히 반복적인 훈련, 연습밖에 없는 거죠.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오늘은 별로 그렇게 좀 부정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역효과 법칙을 역효과 법칙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효과 법칙 처음 들어보는 법칙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신경극기가 역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역방향으로 작용한다. 신경극이 긍정추구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부정추구는 긍정을 낳는다. 부정추구는 긍정을 낳는다. 가령 체육관에서 고통을 추구하면 그 결과로 건강과 활력을 얻는다. 오, 아닌데? 저도 헬스를 웨이트를 오래 했지만 맞아. 그 처음에는 고통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 힙을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처음 비기너 초급자일 때 집에 오면은 의자에 앉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을 추구해서 건강과 활력을 얻는다. 근데 지금은 고통을 추구는 하지 않죠. 그냥 운동을 즐기고 있는가, 운동에 몰입할 수 있는가. 운동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입의 순간까지 갔다 왔느냐 안 왔느냐가 정말 결과적으로,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 느낌,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를 얻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불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바른 말을 하면 당신의 신뢰와 존중을 얻습니다. 공포와 불안을 겪고 나면 용기와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을 겪고 나면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예를 들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따르는 부정적 경험을 극복해야 된다. 부정적 경험을 극복해야 된다.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따르는 부정적 경험을 극복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제가 연습하고 있는, 훈련하고 있는 골프를 예를 들자면 지금은 골프채를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골프채를 잡을 때에는 손바닥이 너무 아파서 골프채를 잡는 것조차 힘들었고 이걸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이 다르고 그리고 손에 막 뭐라 그러시죠? 딱딱하게 생기는 거? 스캐비스? 맞나? 그런 것들도 막 그게 이제 고통인 거죠. 그걸 극복해야 된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나의 말그릇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그날 어떤 말을 썼고 그날 하루를 보낼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목소리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독서노트도 마찬가지고 내가 얘기를 할 때 책을 읽을 때 어떤 목소리로 어떤 톤으로 읽는지 그걸 피드백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뭐 그냥 좀 듣기 쉬워졌지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 경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이건. 부정을 피하거나 억누른다? 왜 독서노트 해야 되겠어요? 부정을 피하거나 막거나 억누르거나 입막음 하려는 그 시도는 역풍을 불러올 뿐이다. 내가 피하려고 하는 게 역풍이다. 고통 회피는 일종의 고통입니다. 맞아요. 와우. 고통 회피는 일종의 고통이다. 고통 회피. 내가 이걸 경험했어요. 투쟁 회피도 일종의 투쟁이다. 맞아요. 오마이갓. 실패, 부정도 일종의 실패다. 실패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시행착오를 위한 것일 뿐. 수치, 은폐도 일종의 수치다. 내가 이거 하나 예를 들자면 고통의 핀은 일종의 고통이다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나의 상관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영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수정하기 위해 내가 싫어하는 영상들에 관심 없음으로 계속 그거를 시도할 때마다 나는 거기에 계속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것에 어떤 감정도 주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왜 뜨는 거야? 이거를 내가 바꿔야지. 그러면 그 영상의 그 이미지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저는 거기에 또 나는 어떤 감정도 안 줄 거야 라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이미지를 보게 되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에 어떤 감정을 주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 보기 싫은 어떤 상황이 왔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봐. 기분이 나쁘죠. 별로 안 좋잖아요. 전 좀 이렇게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것도 좀 무례하고 실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싫어하는데 특히 운동할 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그냥 사라져요. 내 인생에서 그 시간이 금방 사라지는데 내가 저걸 안 봐야지, 저걸 나는 안 봤어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거기에다 감정을 싣는 순간 나는 거기에 더 묶여버리는 느낌. 이 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정을 피하려거나 은폐하려는 그 시도는 역풍을 불러봅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흘려보내야지. 이게 마음은 흘려보내고 싶은데 이것도 엄청난 훈련과 수련이 필요하다. 아, 갑자기 또 배가 고픈 거야? 조금 전에 내가 뭐 뇌를 너무 많이 썼나? 아, 이 톡소리를 하는데 참.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려는 그 시도는 역풍을 불러올 뿐입니다. 고통의 피는 일종의 고통입니다. 맞아요. 투쟁의 피도 일종의 투쟁이며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도 그냥 투쟁이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실패 부정도 일종의 실패다. 수치 은폐도 일종의 수치다. 이것도 덕스너티. 고통은 삶이라는 천에 얽히고 설켜 있는 시루라기입니다. 삶에서 고통을 대는다는 건 불가능할 뿐이 아니라 파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니체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니체님이 인생은 어차피 고통 아니면 무료합니다. 고통이 있는 삶 아니면은 고통이 없으면 그냥 또 무료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난 오늘 너무 할 일도 없고 이렇게 무료함을 느끼면서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추구하는 아이리님 지혜의 근본은 중용이다. 너무 고통스럽지도 않고 무리하지도 않게 약간은 조금 바쁜 삶, 약간은 조금 뭔가 목표를 두고 스트레스가 있는 삶,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삶에서 고통을 떼어낸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 한 가닥을 떼내라 하면 천 전체가 풀려버리고 맙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고통이 지나치게 신경이 쓸리는 법입니다. 맞아요. 와우. 반면에 고통이 신경을 끌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당신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신경을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자, 해답. 해답. 여기 나오겠죠? 다음 부분에 이제 지금 책이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고통이 신경을 끈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흘려보낸다.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자, 저자님이 분명히 나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저도요. 지금은 조금 덜 쓰기는 하는데 훈련으로. 그리고 나는 또 선천적으로 예민도와 불안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자극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천적인 취약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 또한 많은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지 않은 길과 마찬가지로 모든 걸 바꿔놓은 건 내가 신경 쓰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당신도 분명히 그런 사람일 알 것입니다. 어쩌다 하면 신경을 안 썼는데 그만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 말입니다. 모르겠는데요. 어쩌다 한번 신경을 안 썼는데 그만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 당신 자신도 그저 신경을 안 썼을 뿐인데 깜짝 놀랄만한 성과를 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내 경우 6주 만에 은행을 그만두고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일이 나만의 신경 끄기, 명예 전당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진 걸 거의 다 팔아치우고 남미로 떠나려고 했던 그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썼냐고? 아니, 그냥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인가요? 신경을 쓰지 말라. 신경을 꺼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건 이런 무신경한 순간들이다. 무슨 말인지 할 듯 말 듯 할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직종에 뛰어들기, 어느 날 갑자기 대학을 그만두고 록밴드에 들어가기, 당신의 뒤를 캐다가 들킨 남자친구를 마침내 차 버리기로 결심하기.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건 이런 무신경한 순간들이다. 이게 진짜 알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게 좀 뭔가 알 수 없는 느낌.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신경한 순간들이다. 그 무신경한 순간들이 뭘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신경을 끈다는 건 삶에서 가장 무섭고 어려운 도전을 내려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내가 가장 무섭고 어려운 도전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에 나서는 거. 너무 막 잘하려고 하면 더 잘 안되고. 글쎄요.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참 지금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자,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신경극이라는 게 얼핏 단순해 보이겠지만 이건 자동차 엔진으로만 있는 캐런 팝콘 한 부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을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이를테면 주요서 종업원이 건방지게 거슬러 동전을 준 것을 지금 흥분해서 지금 또 영어 발음으로 흘려 읽고 있죠, 아이린님. 다시. 주유소 종업원이 건방지게 거스름 돈을 동전으로 준 것을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맞아요.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을 무지하게 신경 쓴다. 또 즐겁던 지난 주말에 동료에게 떠벌리고 싶어 안달한다. 맞아. 맞아요. 나 이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있었어요. 주유소 종업원이 건방지게 거스르던 동전을 준 것을 지나치게 신경 쓴다. 이게 뭐였냐면은 제가 가스를 넣으러 갔어요. 근데 그 가스를 넣는데 비가 많이 왔거든요. 가스를 이렇게 넣으러 갔는데 그 종업원이 이제 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데도. 그래서 내가 excuse me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얼마 넣을 거다 이렇게 딱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 그냥 돈만 받고 아무런 답이 없어.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기분 나빠했을 텐데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인가 보다. 그때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신경 끄기 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그런 게 기분 나빠서 계속 제 머리에 하루 종일 맴돌거든요. 저 사람 진짜 기분 나쁘다. 뭐 말 안 할 거 계속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이거 계속 훈련해야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계속 훈련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훈련하는 게 뭐냐면 나의 습관을 바꾸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겨도 내가 거기에 기분 나빠하는 내 회로를 돌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흘려보낼 것인가,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내가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던 건 그날의 컨디션이었어요. 그날은 내가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엄청나게 좋고, 신체적으로 좋으니까 감정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그게 기분 나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체력이 실력이다라는 거.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는 사이 삶에선 신용카드가 한도에 도달, 반려견 언짢, 이런 거는 안 읽을게요. 자, 생각해봅시다.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좀 뻔한 얘기지만 혹시나 당신이 깜빡했을까봐 하는 말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아는 모든 이가 죽는다. 그리고 오늘과 그날 사이 짧은 기간 동안
당신이 쓸 수 있는 신경은 얼마 안 된다. 아주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 없이 사소한 신경 쓰며 돌아다니다가 결국 험한 꼴을 보고 만다. 자, 이제 기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신경극의 기술이 있습니다. 어이없는 발상을 들을지 모르겠고 나를 멍청이라 멍청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전하는 말의 골자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기 생각에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가. 아, 오케이, 그치.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이 내가 원하지 않는 쓸데없는 기억이나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도록 어떤 생각 하나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크릿이나 여러 가지 책에서 나오는 끌어당기는 법칙? 그걸 실천하는 중인데,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만약에 특히나 예를 들자면 청소를 해요. 청소기를 몰고 있으면 그냥 멍한 생각으로 저는 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든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그 소망에 집중해서 그걸 생각하려고 해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도 자꾸 쓸데없는 과거의 생각이라던가 쓸데없는 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뇌를 스치지만 또 마음을 잡는 거죠. 아니,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 아이린. 그러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또 계속 생각하고 입으로 내뱉죠. 이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훈련하는 건데,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나의 소망.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뭘지 궁금한데 읽어볼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다듬은 개인적 가치관에 기초해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할 것인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나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네, 평생을 연습하고 단련해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게다가 실패를 밥 먹듯이 할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수련하고 있잖아요. 수행하고 단련해야 할 만큼. 근데 계속 다른 생각이 자꾸 내 머리를 스쳐요. 조금 전에도 그랬고 청소할 때도 그랬고. 근데 이렇게 연습하고 단련하면 그러한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상상들이 내 머리에 들어오는 시간이 계속 짧아진다라는 거. 근데 그것 또한 짧아졌다가 어느 날 내가 신체적인 컨디션이 뚝 떨어진 날이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생각나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해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투쟁이자 유일한 투쟁일 것이다.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다듬은 개인적 가치관에 기초해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할 것인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오케이. 독서노트 해야겠죠. 생각을 정리를 해야겠죠. 실패를 밥 먹듯이 할 것이다. 맞아요. 저도 끌어당기는 법칙을 매일 연습하고 있는데 오늘도 실패?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실패. 제 생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이 세상의 통제 가능 영역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의 주체성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 내 몸이 내 몸이지만 내 통제 불가한 영역이다.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사사건건 신경 쓰다 보면 나는 늘 평온하고 행복할 자격을 끊임없이 부여받고 있으며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산채 잡아먹을 것입니다. 나는 늘 평온하고 행복할 자격을 끊임없이 부여받고 있으며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 근데 조금 전에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알았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는 순간 힘든 것 같아요, 인생이. 그 통제 가능력과 통제 불가능력을 갖추는 거?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다. 당신은 모든 역경을 불평등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도전을 실패로, 모든 불편을 개인적 목욕이래. 개인적 모욕으로, 모든 의견 충돌을 배신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자신만의 좁다란 해골 지옥에 갇혀 특권과 허세에 불타오르고 지옥의 무한 궤도에서 뱅뱅 돌며 끊임없이 나아가지만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된다. 늘 평온하고 행복한 자격을 끊임없이 부여받는다. 당신은 모든 역경을 불평등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도전을 실패로, 모든 불편을 개인적 목욕을 왜 자꾸 모욕으로, 모든 의견 충돌을 배신으로. 나 이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역경을 불평등으로? 이건 잘 모르겠고, 도전을 실패로, 이것도 잘 모르겠고, 모든 불편을 개인적 모욕으로. 개인적 모욕은 모르겠지만 짜증난다, 이런 느낌. 모든 의견 충돌을 배신으로. 맞아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뭐야, 나와 생각이 달라? 이걸 배신으로 받아들인 것 같기도 해요. 독서노트 하면서 마음이래. 약간 지금 좀 흥분했죠, 에리님. 생각을 정리할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중요한 부분을 이미 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흥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신경 끄기 기술이 드디어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끄기라는 말이 어떤 일이 있어도 태어나고 무심한 태도, 즉 폭풍우 닥쳐도 견뎌내는 고의한 자세, 평정심이죠. 그 따위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들이 상상하고 열망하는 건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으면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상이다. 맞아요. 평정심,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평정심 지킬 수 있는 것. 태연하고 무심한 태도, 폭풍우가 닥쳐도 견뎌내는 고요한 자세. 그래, 이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빨리 읽어볼게요. 감정이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사람들이 왜 사이코패스를 따라가려는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맞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신경 끄기는 무엇인가? 괜찮아요, 재판님? 괜찮아요? 그렇다면 신경 끄기란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을 끈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주의 상황을 보면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주의 상황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신경 끄기는 무심함이 아닙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 그치, 무심함이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 아,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린 다르다. 읽어볼게요. 아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오늘 간단하게 책 읽으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지금 배도 고프기도 하고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거 잠깐만요. 일단 이거 이렇게 지금 내가 집중도가 떨어졌을 때 읽어도 되는 부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궁금해요. 읽어봐야 되겠어요.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분명히 합시다. 무심함에 감탄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심함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무심함은 나약한 겁쟁이다. 이들은 귀신의 인터넷, 악플러다. 사실 무심한 사람은 너무 많은 일에 신경이 쓰여서 무심한 척 하는 것일 뿐입니다. 무심하다는 게 둔감함, 무심함 이런 게 완전 좋다고 생각했는데 둔감함 연습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들은 자기 머리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여서 머리를 안 갖거나 안 빚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 쓰여서 냉소와 독설 뒤로 숨습니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기를 두려운 나머지 자신을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문제를 가진 특별하고 유별난 유리 같은 존재로 상상한다. 무심한 사람은 세상을 겁내고 자신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절대 의미 있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무감각한 잿빛 수렁에 숨어 자아도취와 자기 연민에 빠진 채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는 사람이라는 불쾌한 것을 끊임없이 외면한다. 뭘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대? 무심한 사람. 무심한 사람은 내가 생각했을 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불필요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혹은 아니면 심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거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저는 무심한 사람이 둔감한 사람? 예민하지 않은 사람.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삶에는 어떤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신경쓰기 같은 건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것에 몰입하는 거지 다른 것에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지금 바깥에 소음에 신경을 안 쓸 거야가 아니라 나는 책에 몰입을 할 거야. 나는 책에 몰입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한 가지에만 집중을 몰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외부의 소리는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자, 우리는 뭔가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늘 뭔가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늘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신경 쓸까? 내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신경 쓸 대상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끌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경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한다니까요. 내가 여기에 몰입해 있으면 다른 건 다 신경이 꺼져요. 아이린님, 화났어요? 흥분했어요? 왜 자꾸 뭔가 화난 것 같이 얘기하지? 흥분했나? 이거 독서도 지금 해와야 되겠어요. 오늘 진짜 간단하게 독서하고 독서노트 하려고 했는데 독서노트도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제 확실히 수면의 질이 좋다 보니까 오늘 지금 완전 내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다. 얼마 전 우리 어머니는 친한 친구한테 큰돈을 들켰습니다. 내가 무심한 사람이었다면 어깨 한 번을 쓰간데 몰카컵이 홀짝이며 다른 이제 시즌을 다운로드를 할 것입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그 대신 난 분노했습니다. 머리까지 끝까지 하가 나서 변호사 구하고 가만두지 않을 거다. 지금 내용이 길어요. 지금 짧게 요약했습니다. 이런 뭐 사기당한 내용 별로 읽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 피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고통인가? 고통인가? 피하려고 하는 거. 왜냐면 나라는 사람은 이 사기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읽다 보면 거기 완전 감정이입이 돼요. 싫어요. 내가 경험한 것 같아요. 이 뇌는 사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내가 사기를 당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전 그게 싫은 건데. 근데 지금 저자는 그랬잖아요. 피해야 된다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것은 신경끄기 주의사항 1번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따르는 역경에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 자신이 보기 옳거나 중요하고 고귀한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열받게 하는 것쯤은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마크 맨스는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3인칭으로 서술하는 그런 남자다. 자신이 보기에 옳다고 중요하고 고귀한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열받게 하는 것쯤은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한다. 오케이. 오케이.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는 것 말입니다. 또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 당할지라도 남들과 발맞추기를 거부하는 거. 예, 이거 구해. 이거 좋고요.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비에 맞서 가운데 손가락을 지켜드는 의지, 역경, 실패. 어떤 일이든 그저 우선 남기고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것이 자신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느낌과 자존감과 자아보다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는 모든 것을 향해 꺼져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을 쓰기 위해 신경을 따로 남겨놓습니다. 나는 이렇게 꺼져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굳이 내 입에 이걸 담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으로 루틴을 채워나가면 딴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또 독서 노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마크 맨슨 제 생각을 조금 메시지로 남겨보아야겠습니다. 삶에는 또 다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웃음거리, 골칫거리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웃음거리, 골칫거리. 왜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부족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그곳에 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실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신경 쓰지 않으려면 그보다 중요한 무언가에 신경 쓰라. 즐기라니까요. 또 여러가지 할머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위로 쿠폰을 싹둑싹둑 잘합니다. 그게 할머니의 전부. 자기 자신과 마을 쿠폰 신경 쓰게 그것뿐인 까닭은 달리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이다. 맞아요. 신경질 부리기보다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 신경을 기울일 텐데 그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 이를테면 저 남자의 페이스북에 새로 올라온 사진 TV 리모컨 건전지에 수명 1+1 행사를 연달아 놓죠. 손 세정제를 못 산 일에 너무 신경이 쓰인다면 당신 인생에는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그럴듯한 일이 없는 거다. 이것이 진짜 문제. 어떤 예술가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는다. 맞아요. 누군가가 나를 짜증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 누군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기본 그 본성이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니까요. 평온해. 그럼 평온함을 즐기면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인생이 무료하지? 이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내 생각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걱정거리가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부작용일 뿐이다.
진짜 독서노트 할 게 많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 무언가를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길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이 쏠릴 테니 말입니다. 맞아요. 완전 동의. 자, 재밌어요. 재밌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항상 신경 쓸 그 무언가를 선택한다. 알게 모르게가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에 신경을 계속 쓴다니까요. 혼자 뭘 생각하거나 혼자 이렇게 혼잣말을 하거나 인간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 그냥 멍때로 가만히 안 있는 거, 그것도 실력일 것 같아요. 그게 명상이죠. 신경 끄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역방향이죠. 사실 인간은 본성상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시절 모든 게 새롭고 신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엄청 씁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귀여운 친구가 내게 전화를 했었는지, 양말이 짜게 맞는지 아닌지, 생일 케이크를 무얼 거로 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책에 완전히 몰입해 있잖아요. 내가 이 책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지금 아무것도 신경이 안 쓰여요. 이제는 쓸데없는 잡념도 안 들어오죠. 근데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겠죠.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여가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예전에 귀담아 들었던 조언이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당시엔 고통을 안겼던 거절이 결국엔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내 일거수일투족 따위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들을 집착하기를 그만둡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꺼이 신경을 쓸 대상을 좀 더 꼼꼼히 고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가끔은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진짜로 가치 있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법을 배울 때 성숙해진다. 와우. beautiful. 아, 진짜 아름답다. 그치, 이것이 성숙이구나. 나에게 가치 있는 거, 흠모하는 나 자신을 오늘도 만들어가는 거. 이렇게 많은 배움을 얻었잖아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나,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아름다워요. 참, 글이라는 게 아름다워요. 보여지는 그 그림만큼 아름다운 것 같아요. The Wire. 단어도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벙크 모르인데요. 동료 형사 매너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신경 꺼야 할 일에 끼어든 결과가 이거야. 뭐지? 자네가 신경 꺼야 할 일에 끼어든 결과가 이거다. 더 나이가 들어 중년을 접어들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이 견고해집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별볼이 없는 부분까지도요. 체력이 곧 실력이라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도 아니라 지금도 제가 운동을 하고 이 체력이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완전 다른데 그게 실력이라. 체력이 좋으면 지금 오늘 어제 완전한 휴식을 했잖아요. 헬스장도 저는 휴식이 필요했으니까 이 운동 중독이니까 체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뇌 효율성이 좋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자유로워집니다. 네, 다시 한번. 오케이. 그런데 묘하게도 우린 그런 과정을 통해 자유로워집니다. 더는 모든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하다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모두 다 늙어간다는 것, 달에 갈 수 없다는 것, 또 엠마 스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점점 뒤로만 가는 그
신경을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위해 남겨놓습니다. 가족, 절친, 취미,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놀랍게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닌데 건강이 빠졌잖아요. 체력이 빠졌잖아요. 이런 단순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이고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생각하기 이르는데 아무래도 정신 나간 주정뱅이 부쿠스 기급을 좀 말았던 모양이다. 애쓰지 마라. 글쎄, 애쓰지 마라.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기보다 그걸 건강을 챙기고 즐기면 즐길수록 내가 지금 현재 신체적인 컨디션이 안 좋아지잖아요. 체력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책을 지금 몰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완전 몰입의 상태거든요. 아무 생각도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체력적으로 떨어진 날, 그런 날은 이렇게 몰입이 쉽게 되지가 않는데, 그래서 체력을 다지는 거? 그 애를 쓰는 건 중요한데? 약간 조금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책을 여기서 중단을 하고 원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노트 정리도 해야 되니까 오늘 생각을 좀 많이 정리할 것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정리하기 전에 많이 설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리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이렇게 독서 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잘 보내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